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 못들을 위한 기초 통계 강의 2A 아노바 두 번째 시간 통계적 가설 5-2 2A 아노바 전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2A 아노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1A 아노바와 앞에 t-테스트를 공부했었는데 만약에 그룹이 두 개만 있다면 우리가 t-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룹이 두 개인 경우에도 아노바를 할 수 있느냐? 1A 아노바겠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Absolutely. 안 될 이유가 없죠. 다만 계산이 비교적 쉬운 t-테스트에 비해서 아노바, 1A 아노바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t-테스트 때 사용한 샘플 데이터 가지고서 자모비에서 1A 아노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재밌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실 텐데요. 이때 F밸류는 t-테스트의 제곱값이 나올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에서 요 스테이티스틱 마이너스 2.06이라는 값이 t값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f값이 4.25인데요. 요 값을 2배, 그러니까 제곱하면 요 값이 나올 겁니다. 거의 이제 뭐랄까 소수점 끝에가 살짝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 냉정하게 말하면 애초에 그 통계학자들이 이 T분포와 F분포 그리고 T테스트와 F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세팅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2A 아노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F값을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F값이라고 하는 것은 Between Variance 나누기 Within Variance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1A 아노바에서 독립변수는 1개였고요. 이때 독립변수가 1개이기 때문에 f값이 1개 나왔고 그 당시 우리의 관심사는 저 f값의 윗부분, 분자부분, between variance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커야 큰 거냐?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 비교 대상인 within variance라는 걸 가져와서 비교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2A 아노바로 이제 변하면, 바뀌면 어떤 것들이 이제 또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립변수가 1개에서 2개로 변한 겁니다. 1A 아노바에서 2A 아노바가 되면 독립변수가 1개 늘죠. 2개입니다. 따라서 1A 아노바 때 F값이 1개였다면 2A 아노바에서 일단 2개가 돼야겠습니다. 그죠? 독립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변수가 유의한지 아닌지 알려면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F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2개의 F값이 각각 있어야 되고요. 앞 시간에 봤듯이 우리는 2A 아노바가 되면 인터랙션이라는 게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인터랙션도 유의한지 안 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랙션에 대한 F값이 또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결국 우리가 2A 아노바를 하게 되면 F값이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F값,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F값과 함께 이 두 개의 독립변수의 인터랙션에 대한 F값까지 총 3개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죠. 자, 그럼 다시 F값을 들여다보죠. F값은 Between Variance 나누기 Within Variance고요. 첫 번째 독립변수의 메인 이펙트를 측정하기 위한 F값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독립변수의 메인 이펙트를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F값이 또 하나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랙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F값 총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총 3개의 Between Variance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총 3개의 Between Variance가 필요하다면 또한 총 3개의 Within Variance가 필요한가? 라는 거죠.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Absolutely not이죠. 일단 이거에 대한 계산 방식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Within Variance가 필요한 이유는 Between Variance가 클 때 혹은 작을 때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 값만 가지고서는 그죠? 그래서 비교할 만한 대상인 within variance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A ANOVA를 함으로써 3개의 비트윈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비트윈 베리언스가 각각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위딘 베리언스가 각각 다르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비교 대상을 가져와서 비교합니다. 즉 앞에 원웨이 아노바 때와 마찬가지로 위딘 베리언스는 단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렇게 공식들을 한번 펼쳐놔 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자, 메인 이펙트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독립 변수에 대한 F 밸류, 이건 두 번째 독립 변수에 대한 F 밸류, 이건 인터랙션에 대한 F 밸류라고 가정을 하고 F 밸류는 모두 between 나누기 within 베리언스입니다. 이때 각각의 이 베리언스를 좀 자세히 나눠서 다시 보면 첫 번째 메인 이펙트에 대한 F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sum of square 메인 이펙트 1을 당연히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이 첫 번째 메인 이펙트에 대한 df1을 알아서 구한 다음에 나눠주면 요 between variance가 나오겠죠. 두 번째로 두 번째 이 독립변수의 메인 이펙트를 측정하기 위해 역시 sum of square 메인 이펙트 2를 구하고 역시 이 값에 대한 df를 구해서 나눠주면 아마도 이거에 대한 between variance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sum of square interaction을 구하고 역시 이 df를 구하면 이걸 나눠주면 아마도 요게 나오겠죠. between variance interaction effect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between variance는 1개, 2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within variance 3개는 모두 동일한 그죠? 베리언스라는 겁니다. 글씨가 좀 안 이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즉,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죠? sum of square within을 구한 다음에 df2, degree of freedom을 구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즉, 우리는 이게 네 번째 베리언스가 돼서 우리가 구해야 할 베리언스는 총 4개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2A ANOVA를 포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해진 것 뿐이고 좀 많아진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해야 할 베리언스는 4개다. 그죠? 이거를 일단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럼 통계적 가설은 몇 개가 필요하느냐? 자, F값이 3개이기 때문에 통계적 가설도 3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앞에 2개는 메인 이펙트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1A ANOVA와 완전히 동일한 가설입니다. 그죠? 첫 번째, null hypothesis는 뭡니까? null hypothesis는 다 똑같을 거다. 그죠? alternative, 대립 가설은 뭔가요? 적어도 1개는 다를 거다. 중요한 건 이 둘 다 적어도 1개입니다. 역시 첫 번째 메인 이펙트, 두 번째 메인 이펙트가 유의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F값이 커서 유의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메인 이펙트, 첫 번째 독립 변수의 그룹 중에 누군가 하나는 적어도 다르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자세한 건 알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인터랙션에 대한 통계적 가설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인터랙션이 없을 거다가 null hypothesis고요. 있을 거다가 alternative hypothesis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메인 이펙트가 유의하다면 P값이 0.05보다 작다면 사후 검정 당연히 해야죠. 1A ANOVA에서 그랬듯이. 두 번째 메인 이펙트가 유의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후 검증을 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겁니다. 인터랙션이 유의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사후 검증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사후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나 특히 자모비 같은 경우엔 제공을 합니다. 이 인터랙션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복잡합니다. 표가. 나중에 실습할 때 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보통은 이 경우에 2A ANOVA의 경우에는 인터랙션이 유의할 경우 사후 검증 표를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좀 더 자세한 건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웨이 아노바 두 번째 시간 통계적 가설 5-2 투웨이 아노바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